결국에는 준영이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지선우의 세계에 균열을 낸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인물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의 메시지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잘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주인공인 지선우입니다. 드라마 자체가 지선우의 감정선을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지선우에게 이입해서 드라마를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방송되었던 14회는 이제 지선우의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같이 눈물 흘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벽한 인물이에요. 이 직업인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의사라는 역할에도 굉장히 충실하고 유능하고 한 사람의 아내, 엄마라는 역할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겉보기에 이런 것들을 정말 빈틈없이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지선우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타인과 어떤 감정을 나누고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세심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 준영이와의 대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알고자 하기보다는 학원은 갔다 왔니? 공부는 했니?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영이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결국에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씬이 고산 유지인 차이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차이원 와이프가 이 박인규의 죽음이 지선우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루머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차이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준영이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죠. 이런 소문들이 준영이 귀에까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선우가 차이원 와이프를 찾아가서 굉장히 한 방 먹이게 됩니다. 따지면서 너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었는데 준영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영이가 엄마에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대체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선우는 넌 신경 쓸 거 없어. 뭐 엄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행동, 지선우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텐데 준영이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준영이는 한창 예민한 사춘기의 나이기도 하고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일을 겪었잖아요. 사실 이런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분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그 어떤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적어도 아이에게 좀 설명을 해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친절하게. 넌 신경 쓰지 마 라고 일축해버리니까 지선우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그냥 아이는 안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준영이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본인이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이게 엄마를 떠나서 아빠에게 가게 만드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준영이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지선우의 세계에 균열을 낸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상대를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한 행동들을 받는 상대방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뜻을 전달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준영이뿐 아니라 남편인 이태호 또 둘러싼 고산의 주변 사람들하고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지선우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고립되어 가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선우에게 이러한 빈틈은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건 지선우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선우는 17살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한 번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사건을 겪게 되죠. 이제 사고 후에 심지어 그게 아버지의 외도를 알아차린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지른 사건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아무리 성인에 가까운 나이라고는 하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한 번에 돌아가시는 일은 트라우마가 아닐 수가 없죠. 슬픔이나 두려움, 상실감, 불안함,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어떤 배신감, 원망,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 번에 촉발이 되어서 뒤섞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선우가 누구와도 이런 마음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봐줄 만한 어떤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돌볼 시간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그냥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 자체를 외면하고 억눌러 버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게 돼요. 마음속에 외딴섬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슬픔, 분노, 미움 이런 감정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 쪽을 되도록이면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고립 그리고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트라우마를 겪은 PTSD 환자분들이나 우울증 환자분들에게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들 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감정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일상적인 감정들조차도 조금씩 무뎌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둔감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타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선우에게 안타깝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어떤 감정적으로 조금은 결여되어 있고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트라우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지선우가 이 강한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안정적이고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외도가 원인이 돼서 가정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지게 되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좀 보상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고요. 이제 댓글 중에 왜 지선우가 이태호 같이 좀 본인에 비해서 떨어지고 능력 없는 남자를 골랐을까 잘 모르겠다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저도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은 지선우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버리지 않을 대상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태호 어떻게 보면 매력 있죠. 하지만 적어도 능력이나 가진 것 면에서 보면은 지선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본인 힘으로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건 역으로 말해서 이 남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역으로 자신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외톨이가 되었던 그 트라우마의 재현을 막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 저는 개연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인 이태호가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하는 지선우의 소망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라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됐을 거예요.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던 그때의 그 막막한 감정들이 한 번에 되살아나면서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크게 촉발이 됐을 거고요. 그만큼 자신이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던 준영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사실 이제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데 이제 지선우가 준영이를 붙잡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걸 넘어서는 어떤 절박함들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태호가 준영에게 그 이혼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찾아가려고 하니까 준영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짜고짜 학교로 찾아가서 준영이를 끌고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고 굉장히 외딴 곳으로 데려갑니다. 강가였는데 그 강가에서는 준영이를 막 몰아세우면서 엄마를 떠나지 않는다, 엄마 옆에 있겠다 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좀 몰아세우는 모습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는 물론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없으면 안 돼 라는 것도 있겠지만 너까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태호를 집으로 불러서 준영이가 죽었다, 내가 죽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태호를 자극해서 이태호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듭니다. 이태호에게 맞아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들이 보게 함으로써 준영이의 마음을 아빠에게서 자신에게로 좀 돌려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이 시도가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준영이는 엄마 옆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물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어떤 계획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 행동 속에서는 단순히 아이를 내 옆에 두고 싶다,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미 이상의 어떤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외도라는 사건을 통해서 가정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아들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영이를 향한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아들에 대한 애정 그 자체도 크겠지만 어린 시절에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준영이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겠다, 어떤 결핍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동기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선우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영이와 이 지선우의 사이는 점점점 틀어지기만 합니다. 지선우가 아이의 마음을 살피고 다독이고 이런 시도들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식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수시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스케줄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지선우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더욱더 어떤 결핍 없이 만들겠다라는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었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엄마의 구속 그리고 집착 이렇게 느껴져서 점점 더 엄마를 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실 준영이 욕한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드라마 보시면서 좀 답답하다, 쟤 왜 저러냐, 검은머리 짐승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이야기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선우의 입장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준영이는 반대로 좀 너무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준영이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준영이에게는 단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부모의 이혼 자체도 큰 상처였겠지만 특히 그 과정에서 목격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태호와 여다경이 뭐 직접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본다든지,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준영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부모의 이혼을 겪은 아이들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은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혼을 겪은 아이들 모두에게 다 관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버티던 지선우에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준영이가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갑자기 등장한 여다경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병원에서 판단 미스로 인해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병원에서의 일이 지선우에게 또 많은 데미지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병원에서 받는 인정, 환자로부터 좋은 의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로부터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존경 그리고 인정, 이런 것들을 받는 경험들이 가정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선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힘이 되어줬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면으로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지선우 본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선우는 결국에 병원을 그만둔 다음에 강릉으로 가게 돼요. 바다를 보다가 갑자기 바다에 뛰어드는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지선우가 거기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은 김윤기가 나타나서 이 바다에 뛰어들었던 지선우를 구해내게 되고요. 지선우는 물에 젖은 채로 김윤기의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울게 됩니다. 이때 같이 우셨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지선우가 느낀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깝고 하면서 동시에 지선우가 결국에는 마침내 감정을 터뜨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어쩌면 좀 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지선우가 흘린 눈물 속에는 아마 이 이혼 과정에서 그리고 또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몇십 년 전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동안은 외면하고 쌓아두었던 그런 감정들이 한순간에 좀 터져나오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4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2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정확히 예측은 잘 되진 않지만, 제가 바라는 건 단순히 이태호에 대한 복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선우의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를 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장면들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선우라는 인물을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넘겨짚듯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좀 재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선우라는 인물이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량상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심리 묘사가 탄탄하고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잘 짜여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주말이 되면은 드라마가 끝나니까 한 번에 쭉 몰아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저는 조만간 또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작품 속 인물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뵐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끝나지만 내부자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잊지 말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